네, 드디어 3장을 나가게 되었네요. 3장의 제목은 인버스 펑션, 우리말로는 역함수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3장의 주된 내용은요. 지수함수, 영어로는 exponential function, 그 다음에 삼각함수, 영어로는 trigonometric function 이고요. 뭐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의 제목대로 인버스 펑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지수함수의 인버스 펑션은 로그 함수고요. 영어로는 로가리드믹 펑션.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새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함수들의 미분까지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중에 3.1절은 exponential function, 즉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Natural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해서 EX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Y는 AX고요. 그러면 먼저 지수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죠. 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이라는 것은 fx가 a의 x승으로 표현된 거고요. 여기서 a는 양수이고요. 이거를 우리는 밑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말합니다. 밑에 있어서 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일단 y는 a의 x승에서 x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을 y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텐데요. 먼저 x가 n인 경우고 n이 양의 정수인 경우는 a의 n승이다 그러면 a를 n번 곱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0인 경우는 a의 0승이니까 이것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n이고 n이 양의 정수인 경우는 a의 마이너스 n승은 1번을 이용해서 a의 n승분의 1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x가 정수인 경우는 다 살펴봤고요. 더 확장을 시키면 x가 유리수인 경우로 확장시킬 수 있고, 이 경우는 x를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죠. pq는 정수이고 특히 q에 양수라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양의 정수이면 p에도 양수, 음의 정수이면 p의 음수라는 조건을 넣어서 모든 유리수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랬을 때 a의 x승은 a의 p over q승이고요. 이거는 q분의 1이라는 것의 의미는 qth 루트를 말하는 거죠. q제곱근. 그래서 이거는 a의 p승에 q제곱근을 해도 되고 아니면 a의 q제곱근을 먼저 하고 p승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y는 2x승이라는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x가 0인 경우에 y 값은 1이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죠. 사실 이거는 베이스가 어떤 값이어도 2가 아니라 어떤 값이어도 만족하는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2, 4, 8 이렇게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그림을 잘 보면은 점점점점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는 x가 레이셔널 유리수인 경우만 정의를 했기 때문이고요. 모든 이런 x 실수들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수가 지금 아직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x가 무리수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무리수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은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는 x가 유리수인 경우를 이용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a의 x승이고 x가 무리수라고 하면 irrational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의 r승인데 r은 유리수인 것이고 r에서 r이 x로 점점 다가가는 극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수가 있을 때 무리수를 파란색으로 칠한다면은 유리수 그 다음에 유리수들을 빨간색으로 칠한다면은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리수를 하나 고정을 시킨다면 이 아주 가까운데 빨간 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입실론 델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입실론 무리수 하나를 고정시키고 그것의 입실론 근방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그 안에 유리수 빨간 점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입실론은 우리가 마음껏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01로 잡아도 되고 0.001로 잡아도 되고 0.000001로 잡아도 되고, 항상 그 안에 이런 빨간 점, 유리수의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리수로 점점 다가가는 유리수의 수열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을 극한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까지 정의를 하면은 이제 y는 a x 승이라는 것을 이렇게 실선의 함수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a라는 베이스에 대해서 y는 a x 승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적으로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a가 1인 것과 a가 1보다 큰 것, a가 0과 1 사이인 것으로 나눠서, a가 1인 것은 그냥 1인 상수함수가 되고요. a가 1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죠.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크기에 따라서 a가 1보다 큰 경우에서 1.5, 2, 4, 10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요. a가 0하고 1 사이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a가 0으로 감에 따라서 점점점 가파르게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는 a, x승의 중요한 property, 성질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0,1이라는 걸 항상 지나죠. 아까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x가 0이면 y 값이 1이고요. 그 이유는 a의 영승은 항상 1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함수는 더 빠르게 more rapidly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a가 점점 곱해지는 거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여기에는 빠진 게 있어요. 어떤 말이 빠졌냐면 a가 1보다 큰 경우라는 말이 빠졌죠. if a가 1보다 큰 경우. 만약에 a가 0하고 1 사이인 경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decreases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다음에 get smaller, 작으면 작을수록 지수함수는 더 빠르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수함수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한 내용이고요. a가 1이냐 아니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느냐, 상수함수냐, 증가함수냐라는 이런 세 가지 모양을 가진다는 걸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의 성질이죠. 지수 법칙이죠. 우리말로는. 지수 법칙은 다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거는 바꿔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좌우를.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a의 x 플러스 y승이고요.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은 이것도 바꿔서 쓰면 좋을 것 같네요. a의 x 마이너스 y승이고, 이건 그대로 괜찮네요. a의 x승에 y승을 하면 a의 x y승이고, a, b 곱한 것의 x승이면 x가 이렇게 각각에 추해져서 a의 x승 곱하기 b의 x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극한을 살펴보면요. 사실 그림을 잘 이해하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a가 1보다 큰 경우는 이걸 그려야 되겠죠. 증가하는 상태이고, x가 무한대로 간다면 y값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가 될 것이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y값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갈 것이고요. 반대로 a가 0하고 1 사이라면 x가 무한대로 가면 y값은 0으로 가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y값은 무한대로 가는 것을 그림만 기억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그젬플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그젬플은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1이 뭐가 되겠느냐 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데요. 첫 번째 이것의 극한을 생각해 보면은 극한인데,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분의 1의 x승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1보다 작기 때문에 점점 x가 큰 값이 곱해질수록 작아져서 이건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x승까지가. 그래서 0-1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극한의 법칙이 언제 쓰였냐면은 두 개가 다 수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각의 취해져서 여기서 일로 가는 과정에서 극한 법칙이 사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먼저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 여기까지만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죠? 1을 지나고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었으니까 우리 전에 그 이동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y 값이 1씩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y 값이 1씩 감소되니까 이런 파란 그래프가 바로 파란 커브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선을 하나 그리자면은 이 점근선이잖아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y 값이 어디로 가겠느냐? 원래 x축에서 한 칸 내려갔으니까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점근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파란 곡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horizontal asymptote는 y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파트 1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